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무역 휴전 이후 현재 미국과 중국은 협상 엿새째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이 미국의 휴전 또 협상 타결을 위해서 제시했던 안과 또 미국이 여기까지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지렛대 살펴보겠습니다. 구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현재 누가 우위에 있고 열위에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무역 전쟁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지난 1일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협상 테이블의 휴전을 위해서 가지고 온 협상 테이블 위의 금액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였고요. 우리 돈으로 1,335조 6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중국이 직접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 그러한 제품의 규모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 기업을 향해서 시장을 개방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 모든 것, 포괄적인 것이 바로 이 금액이라고 하고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즉각적으로 미국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 보시는 소이빈, 그러니까 미국산 대두와 그리고 LNG를 직접 수입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들을 즉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밝혔었던 미국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현재 기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그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원했던 강제적인 기술 이전의 중단, 또 지식재산권 보호 등 같은 이러한 사항들을 현재 협상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동시에 중국 정부가 중국 내의 경제 구조 변화를 위한 시그널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거나 특허를 출원할 때 허위 서류를 낸 기업이나 개인들의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지재권 절도 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지렛대는 관세였습니다. 관세를 올리게 되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올라가고요. 간밤 미국 베이지북에서도 그러한 내용들 밝혀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낮춰지게 됩니다. 중국이 드디어 미국의 구미에 맞는 이러한 안들을 내놓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도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일본의 무릎을 꿇린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협상 전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죠. 현재 화웨이의 CFO가 지난 1일에 캐나다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 제재 규범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입니다. 오늘 미국 선물이 장중에 2%까지 하락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고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 하루죠. 하지만 미국은 지렛대를 하나 더 얻은 것일 뿐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트리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발표가 됐었던 미국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이 푸젠 진화 반도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 제한 조치였죠. 중국의 국영 기업이자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핵심입니다. 현재 드디어 12월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빠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협상 6일차를 맞이했는데요. 현재 우리 양대 지수가 이러한 화웨이 부회장의 체포 소식에 따라서 통상 마찰이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판이 깨지거나 혹은 마찰이 커질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아니고요. 지렛대일 뿐입니다. 이 협상에서 현재 미국이 우위에 있고 중국은 열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90일 동안 협상이 잘 이러한 구도에서 진행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패권 전쟁의 승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일 어떠한 변수가 작용하게 되어서 협상이 결렬된다면 서로의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혈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죠. 오늘 전해드릴 전략은 오늘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과 관련되어 있는 전략입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 월별 평균 등락률 추이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안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배당 투자, 또 추수감사절, 연말 쇼핑 시즌, 산타랠리, 1월에 들어서는 1월 효과, 그리고 1분기 효과, 셀인 메이, 5월에 떠나라, 서머랠리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절성에 따른 그러한 키워드들이고요. 이에 따르면 계절성에 기초한 투자가 승률이
나쁘지 않다. 이것이 승률을 높이는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한국투자의 오늘 전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12월 들어서는 1월과 1분기를 공략해서 중소형주를 미리 사들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월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형주의 강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1월에는 이들이 매물화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나타나는 가운데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렇게 1, 2월에 강하게 전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중소형주의 반사 효과를 기회로 삼으면서 지금 중소형주에 들어가 보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성장률이 높은 종목, 현재 PER이 4배에서 15배까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장비와 반도체 쪽에 이녹스 첨단 소재, 대한광통신, 세코닉스, YIK, 한미반도체, TCK 꼽고 있고요. 화학 쪽에서는 KG케미칼, 게임에서는 펄어비스, 운송 쪽에 예림당을 꼽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성장 테마를 중심으로 살펴본 투자 전략이라는 최근의 리포트에서 5G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성장 산업들이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내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클라우드, 미디어, 전자상거래, 자율주행, 바이오, 화장품에 주목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클라우드,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 SDS와 더존 비존 꼽고 있고요. 미디어 관련주는 콘텐츠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높아지고 있고 K-팝의 글로벌 열풍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미디어 엔터사의 수요가 글로벌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미디어 엔터주에 관심을 내년에 가져보자라는 전략 밝히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국내 택배사와 모바일 결제 관련주를 꼽고 있는데요. CJ대한통운, 또 한진,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카카오를 꼽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삼성전기, 한컴&DS, 만도, 현대차, 바이오에서는 4가지 테마를 꼽고 있는데요. 상위제약사, 바이오시밀러, 미용, 신약개발 이 4가지 테마를 꼽고 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OEM과 ODM 기업들을 꼽고 있는데요.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온을 유망주로 꼽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뛰는 성장 기업들, 유망 분야들 챙기면서 내년 1분기에 적중하는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